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오카 호기심 천국의 크리에이터 밥텔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늘어가지만 내연기관 대비 충전 인프라와 충전 속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연료가 일정량보다 낮아져서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엄청 불안하진 않은데요.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잔량이 낮아져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왠지 조금 더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연료로 인해 차량이 멈출 것 같은 불안감과 호기심 때문에 오카 호기심 천국에서는 과거에 주행 가는 거리 관련 실험을 했었는데, 해당 실험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실험이었고, 오늘은 전기차에서 주행 가는 거리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잔량 경고등 점등 이후 몇 킬로미터를 이동 가능할지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량은 아이오닉 6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으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전기차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경고등처럼 잔량에 대한 경고가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과 파워 다운 경고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의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약 20km에서 40km 이내이면서 배터리가 8% 이하일 때 점등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더 운행을 해서 배터리가 약 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파워 다운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출력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잔량 경고등부터 파워 다운 그리고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시점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 운행을 해볼 건데, 이 차량이 사실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떠야지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되는데 배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나올 때까지 운행을 좀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량 경고등이 20에서 40km가 잔여거리 남았을 때 뜬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잔량 경고등이 뜨고도 그 실제 남은 거리가 20에서 40일지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옛날에 내연기관 그 주행 가는 거리 실험을 할 때는 잔량 경고등이 뜨고 나서도 거의 한 100km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험은 어떻게 될지 좀 너무 많이 가도 두렵고, 좀 가다가 설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두렵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전자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추 주행 가는 거리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료가 많이 있어도 좀 없는 척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낮게 떠도 더 갈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오늘 실험은 철야가 좀 예상이 됩니다. 실험관 차량 주행은 에코 모드를 이용해 정속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 열선이나 히터, 에어컨 같은 장치도 끄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17km 남았습니다. 경고등 아직도 안 떴고요. 실험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떴습니다. 아니 8%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20%에서 나오네요? 차량마다 다른가? 아무튼 갑작스럽게 경고등을 맞이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일단 기록을 위해 누적 키로수를 초기화 합니다. 그렇게 또 주행을 하다가 배터리 잔량이 10%가 되는데 또다시 경고등이 뜨면서 이번엔 파워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전기차 경고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많이 달라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배터리 잔량 20%부터 주행한 42.3km는 따로 기록해놓고 다시 누적거리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제 공도가 아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km 남았습니다. 2km. 과연 0이 되면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뭐 측정할 수 없음 뜨고 계속 가는 것인가?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저는 이 거북이 경고등도 뜰 줄 알았는데 거북이도 안 뜨고 대체 뭐가 맞는 건지. 파워가 제한됩니다. 파워 0, 0, 0 0, 0, 0. 근데 잘 가요. 뭐야? 멈춤. 아니 가속이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끝났나 보다. 그래서 핸드폰 이제 좀 클로즈업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차 브레이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D단으로 안 바뀌어요. 끝났습니다. 와,
차량이 멈추고 측정된 주행거리는 67.6km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배터리 잔량 10%부터 측정한 값이고 47km 시점 파워다운 거북이 경고등부턴 약 20km를 더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경고등이 나오기 시작한 잔량 20%부터 10%까지는 42.3km로 배터리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고 차량이 멈출 때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110km로 측정되었습니다. 실험 종료 후 차량은 배터리 컨디션을 위해 끝난 즉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저속으로 100%까지 장시간 충전을 완료하였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기차 충전도 가능한 2원에서 급속 충전도 진행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점등되고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진행한 실험에서 총 110km 주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험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경고등 점등 시점이 사전에 조사한 시점과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차종마다 그게 다를지 몰랐고 파워 다운 시점이 0%란 것과 파워 다운이 되고도 20km를 더 이동한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멈출 것 같은데 계속 가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불안한 마음 반, 그리고 대체 언제 멈추냐라는 마음이 반이었죠. 아무튼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때때로 배터리가 바닥이 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량 운행 중에 충전을 못해서 파워 다운 상태에 들어갈 경우 근처에 충전소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충전소가 없거나 파워 다운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견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낮아 차가 멈춘 경우 충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 방전과 같은 요소로 인해 배터리 셀의 전압이 방전 종지 전압보다 낮아져 배터리 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는 잔량이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운행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 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별로 배터리 용량, 차량 무게, 경고등 표시 시점과 같은 요소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실험한 결과는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차종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감히 예상하긴 어렵지만 실험에 사용한 차량의 복합 연비가 484km이고 여기에 110km라는 수치는 약 22.7%이기 때문에 잔량 경고등이 나타난 시점 20%와는 매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므로 만약 복합 367km의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이 20%에서 잔량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대략 73km에서 83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을까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추측한 수치는 운전하는 도로나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제조사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충전을 방전 직전에서 풀충전,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충전, 어느 것이 더 배터리에 좋은지에 대한 답변으로 배터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완속 충전을 이용해야 하며 배터리 충전량이 20% 이하일 때 100%까지 충전하면 배터리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을 월 1회 이상 시행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급속 충전을 빈번하게 사용하면 고전압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전 타이밍이 아니라 완속 충전이 포인트였네요. 제가 실험 이후에 완속 충전을 한 이유도 셀 간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었죠. 두 번째,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정체 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연비가 떨어지는데 전기차는 어떤지? 전기차는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구동축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가 구동되며 회생 제동을 하며 보조적인 브레이크 역할과 함께 에너지를 발생시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회생 제동 기능이 있어 주행 조건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라도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되어 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세 번째,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외기 온도 등 주행 조건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와 출력은 달라지며 차종에 따라 배터리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배터리 히팅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주행거리 누적 및 전기차 연식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저하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보았지만 세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안내가 어렵다고 하여 전기차 배터리 등 보증기간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배터리 효율 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외기 온도가 25도일 때 배터리를 50회 충방전 시 0.95% 저하, 150회 충방전 시 2.85% 저하, 250회 충방전 시 4.6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결해 보았고요.
되고요. 끝으로 실험은 실험일 뿐 차량이 운행 불가가 되기 전, 그리고 배터리 잔량 경고등, 파워다운 경고등이 뜨기 전에 미리미리 충전하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카 호기심 천국의 크리에이터 밥테일이었고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